이제 그동안 2회 정도는 역사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역사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왜곡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역사 강의하면 이 전 세계 글로벌한데 전 인류 문화가 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꼭 이런 우리 역사 강의를 해야 되느냐 한국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좀 의구심도 풀어드릴 겸 왜 우리 역사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역사 코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강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시카고 지부의 이제 고문님들하고 자문님들 많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제 강의 내에는 그 독립운동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김창준 목사님이 세우신 이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96년 된 교회에 이 김광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뭐 미국에 사시면서 아마 여기 오늘 강의 오신 분들은 오늘 첫 강의 화면처럼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잃은 분들은 오늘 강의 안 오겠죠. 비도 오고 눈도 온다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제약이 돼가지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마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이 강의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 그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인류는 이런 문화에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죠. 문명의 충돌이냐 공존이냐를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대담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사는 계속 뭐 문화다 보면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역사는 충돌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은 갈구를 하죠. 문명이 공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누구나 전 인류가 글로벌 해가지고 하나의 사회로서 하나의 문화로서 가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 그대로 인종 청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수많은 역사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 되죠 보면요. 그래도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그러들고 인류가 공동체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득이라든지 민족 간의 이익 문제, 뭐 여러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지금도 말 그대로 총안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본다면 과연 참 우리가 전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으로 바라는 참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는 이 문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코드에 맞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관을 우리 교민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들은 많이 잊혀졌죠 보면요. 여러분들 홍익인간 사상 다 아시죠? 홍익인간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잘 안 가르치죠. 그냥 들어보기만 했다고. 그런데 가치를 모릅니다. 기어로교 신부님이라든지 토인비가 뭐라 했습니까? 보면 대학자가 한국이 홍익인간을 저렇게 강조를 하고 앞으로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제는 정작 이 홍익인간 사상의 중심 국가인 한국은 이 문화를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도 이제 과거에 한 20년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잘 세게 됐다 해가지고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돌려가지고 국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인들이 한 세대가 역사를 안 배우는 과정에서 지금은 국가관이 다 무너져버리고 여러분들 현실, 지금 대한민국 아시죠? 현실에 보는 것처럼 이념 전쟁의 장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촛불이냐 태극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하고 같지 않으면 적이다. 요겁니다. 또 이념을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보니까 똑같아요. 해외에도 동포들 사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왜 이런 이념을 이야기 안 할까요? 자냐, 우냐, 진보냐, 자수, 보수냐 이전에 이런 위대한 우리 문화의 사상이 있는데 왜 저런 사상은 안 가르치면서 꼭 이념을 가지고 또다시 민족을 분열시키고 과거 6.25 전쟁 그렇게 치러가지고 서로 동지 간에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또 이념을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면에서 보면 1차, 2차, 3차 강연에서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한민족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반도사관을 넘어서는 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사관이 무엇인지 아시죠?
반도사가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처럼 한국의 역사는 저 한반 박스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일본이 저렇게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 모든 역사가 저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지 결코 박스를 나간 적이 없다고. 이게 반도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넘어서면 어때요? 저걸 넘어서는 강의를, 역사 강의를 하면 바로 뭐라냐? 국뽕강의다, 국수주의다, 민족주의다, 환빠다, 유사사학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누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누가 만든 사상인데? 일본이 만든 역사의 틀인데 그걸 벗어나려면 어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가감하게 이 벽을 넘어서 전 세계 문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 일제는,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일제는 한국사를 반도에 묶으려고 했을까? 과연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저 박스, 한반도를 만주 이상을 넘어선 적이 없을까?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뭘 보느냐 하면 전 세계 박물관을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의 반대편의 나라에 우리하고 문화가 같은 게 비슷한 게 왜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공통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광복 후에 74년간 일본이 만든 조선사를 국사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 틀이 뭐냐면 식민사관, 한국은 영원한 일본의 노예라는 그 시각으로서 일본이 만든 것이 조선사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국사라고 실정사기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걸 넘어서면 어때요? 일본이 만든 이 조선사를 넘어서면 다 유사사학이 됩니다. 그런 역사는 가르치면 안 된다. 위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요즘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일본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논리 그대로 지금 한중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상고사를 이야기할 때 고조선을 부정하기 위해서 당군을 무조건 없애고 누구를 잡아넣냐면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중국의 한 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한반도의 고대사, 한국 사람들 역사의 첫 출발은 뭐냐?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였고요. 그리고 남부는 그때 뭐냐? 일본이 자기들이 200년간 다스렸다. 그래서 뭐냐면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동북공정이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끝내고 어떻게 하느냐? 북한까지를 자기들 고대사 영역으로 아예 영역으로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표시를. 북한까지가 자기들 고대 영토라고 여러분 아마 시카고의 서점에 가보십시오. 중국에서 낸 지도집을 보면 전부 다 뭐냐? 한국 고대사는 북한 지역이 전부 다 중국 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부터 뭐 그러느냐면 임나일본부 작년부터 꾸준히 실컷이 뭐냐면 그러면 한반도 남쪽은 뭐냐? 원래 일본 땅이라는 그 내용을 이제 일본의 교과서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어느 데서 뺏겼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지만도 독도는 일본 올해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 원래 일본 땅으로 가르칩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린이들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시험 문제까지 나왔죠. 독도를 무담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시험 문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느 데서 보면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중간에 끼다 보니까 샌드위치 나라다 보니까 눈치 본다고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는 사이에 북한은 고대 영토, 중국의 고대 영토로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제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고대 영토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참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냐? 지금 중국과 일본이 저렇게 우리 역사에 고대사를 침탈해가지고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해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이면 DNA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거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장률 아시죠? 빨간 박스 보십시오. 전 세계 나름대로 미국, 일본 쭉 비교를 해서 보면요. 세계 이런 거 전 세계 뭐 나름대로 성장하는 국가들의 성장률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한국은 GDP가 짧은 시간에 1960년에서 2012년 사이에 GDP 7.1배가 증가해가지고 어느 데서 보면 어때요? 이건 자본에서 보면 20세기, 21세기 한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분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하면 경제 논리에서는 도저히 답이 얻어 나올 수 없는 그런 논리로서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발전한다지만 한국의 성장폭을 못 쫓아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참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계속 이제 어느 면에서 뭐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학자들이 뭘 하느냐, 한국인들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걸 고민해가지고 특히 역사 부분에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보면요, 좀 세계에 지금 가장 최빈국인 에티오피아가 여러분들 그때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해 주던 나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였어요, 과거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못 살았습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OECD 10개국, 11개국에 들은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한국인들의 성장 저력은 어떻게 왔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또 왜 또 성장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과연 이념일까요, 여러분들? 이념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정도로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60대, 70대 기억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었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왜 지금 우리가 역사 교육을 해야 되고 한국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인들의 DNA를 회복하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요. 그런 이제 한류, 지금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 미국을 희집어 놓은 그룹이 누굽니까? BTS, 그죠? BTS, 그리고 수많은 또 한국인들의 노래, 여러 가지 문화가 전 세계를 굽이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노래라든지 드라마, 연극 다음에, 영화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런 위대한 한류 문화를 만들어낸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답변할 게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일본이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우리 한국사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든 적이 없고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 덕분에 우리나라는 발전했다. 이거 이야기해 줄 겁니까? 말 못하잖아요, 보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틀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1차, 2차, 3차 강의 때 이 말씀 드렸죠. 우리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한국 배달 고조선 북부해를 잃어버렸지만도 일제시대 때, 대일항쟁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모든 분들이 했대요. 우리 역사관을 이렇게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저번 강의 때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 어때요? 유사사기입니다. 국뽕입니다. 환빠고 어때요? 보면 국수주의라고 몰아쳐버립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가진 역사관을 부정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우리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반도사관. 참 말 그대로 일본이 참 이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반도사관을 못 넘어서는데요. 자, 이 넘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석동 씨 아시죠? 보면요. 금융위원장. 이분이 이제 자기가 5만 킬로를 직접 답사를 해가지고 쓴 책이 한민족의 DNA를 찾아내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 책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결론은 뭘 했느냐? 이 양반이 다 찾아보고 자기가 직접 그 지역 가서 답사해가지고 증거자료 다 박물관 다 찾아보니까 흉노, 선비, 돌궐, 몽골, 여진은 전부 다 북방민족은 어때요? 짧게는 700년, 길게는 1400년간 경쟁력을 갖고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했다. 문제는 뭐냐? 이 민족들이 전부 다 고조선 민족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유족 하면 어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고대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역사는 어떻습니까? 원래 한민족은 다민족 국가로서 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소통을 해가지고 한 문화권을 이루어가지고 동일문화권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흉노, 선비족, 돌궐족, 몽골, 여진족 전부 다 떼요. 이 양반 주장처럼 고조선 민족이다. 고조선에서 전 민족이 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국사책에. 이 민족은 다 오랑캐라 배웠어요. 우리 역사책에는. 누가 만든 책? 일본이 만든 책. 어디에? 반도사관에서.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인들 당신들 종자가 아니다. 이렇게 일본이 역사를 조작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양반들이 뛰어가지고 역사를 다 증명해버려요.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 보면 1927년 안창호 선생이 만든 동광지 12호에 뭐가 발표되어 있느냐. 대일항쟁기 때. 1927년 자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황국, 배달, 고조선, 당군까지 다 인정하고 어때?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숙신, 음루, 말갈, 발개, 발해, 금나라, 청나라, 흉노족, 서막, 선비족 전부 다 요 나라가 누구 민족이라 써놨습니까? 동이족 중에 북쪽의 동이족. 말 그대로 고조선에서 나간 종족이라고 누가 일제 대일항쟁기 때 우리나라 학자가 어때요?
1927년에 안창호 선생이 만든 동광지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저때까지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은 전부 다 돼요. 이 문화가, 이 민족이 지금 코도 크고 눈도 튀어나왔지만 돼요. 원래는 우리 고조선 문화 하나의 문화권이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만들어내면서 다 없애버리죠. 이 종족 싹 없애버리고요. 여기는 보면 어때요? 동이족에 대해서 누가 나오느냐? 순임금도 동이족이다 써놨잖아요. 순임금. 요순임금 다음에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써놨습니다. 대항쟁기 때 우리나라 학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국내에 들어가서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지금 글 올려보십시오. 봐라, 한국인들이 따라붙습니다. 누가? 속된 말로 식민사학을 열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냐? 순임금이 동이족이 나오면, 야, 저 환빠다 국뽕이다. 저 국수주의 미친놈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 양반은 대일항쟁 일제시대 때 이런 걸 알고 이렇게 글을 동광지에 발표했을까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누가 증명했느냐? 여러분들 앞에 보신 이 양반이 찾아가지고 답사해가지고 책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의 코드는 여러분들께 단순한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국의 역사성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 문화권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터키 아시죠? 터키의 역사책에 나오는 자기들 역사 영역입니다. 터키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압니까? 여기에 발표 나오죠. 자, 1950년 6.25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으려니까 때 터키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뭐라냐? 터키 신문에 뭐라고 발표했느냐? 터키 군인들을 모아놨는데 신문에 어떻게 넣느냐? 우리는 행제를 위하여 피를 흘리러 간다. 이게 터키 신문이었어요. 6.25 전쟁 때 터키에. 그리고 또 뭡니까? 터키의 여군단장이 그때 뭐라고 발표하는 연설을 하는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피를 나눈 행병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가 왜 우리나라와 가깝느냐? 6.25 때 파병해 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파병하러 가고 있는데 여단장이 뭐라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피를 나눈 동맹국 행제국가다 이야기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고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영역을 지었을 때 여기 어때요? 원래 우리 영역. 그래서 터키에서는 속된 말로 어때요? 한국과 우리는 형제의 나라 혈맹국으로 이야기합니다. 얘는 언제부터? 고구려 시대부터. 근데 이런 역사를 한국인들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드컵 할 때 터키가 왜 저렇게 발광할까? 왜 우리나라를 좋아할까? 6.25 때 우리를 파병해줘서 우리 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이런 증거 자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 우리 한국사는 뭐냐면 고대 북방 민족의 대륙 진출 역사를 절대로 우리 한국사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존 한국사와 이런 역사 한 거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돼요. 현존 한국사와 아마 미국사에서도 이런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공식적인 미국의 한인들 단체의 강의 들어간다면 이거 반드시 옵니다. 이거 오늘 오신 분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 강의 너무 좋다. 우리 저 공식적인 한인 단체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딱 여러분들 그런 말 하는 대신에 요 4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느냐? 현존 한국사와 다르기 때문에 저 강의 시키면 안 된다. 요리 나옵니다. 그리고 국뽕 한파가 주장하는 거짓말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강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토주의, 환타지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한다. 유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강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이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서 조선 총독부 조선사를 만들면서 어떤 용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3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하고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간판도 못 달게끔 1930년 때부터 제재를 시작합니다. 제재를 하고요. 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배달 민족이 다 잊혀지고 짜장면 배달 앱이나 알고 있고 왜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이 뭔지를 몰라요? 왜 이럴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청소년용 출판물에 조선 사람들의 위대성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관, 특히 배달이라든지 환웅천왕을 이야기합니다. 배달, 환웅천왕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다. 그러면 어때요? 차압 삭제 출판부릅니다. 1930년대 들어오면서 고조선, 당군, 배달, 환웅 이런 것이 아예 책 자체에 안 나가게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여기 어르신들은 배달 민족은 아는데 배달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없애버렸잖아요, 일제가. 없앴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그게 올바른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1928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역사에 만주의 옛 고토를 회복하자는 책을 누가 딱 내니까 어때요? 28년에 뭐라 합니까? 출판 불을 때려버립니다. 말 그대로 어때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만주를 못 넘게끔 일본이 아예 법으로 때려가지고 당군도 없애버리고 배달 환웅도 다 없애가지고 우리 한국사에서 내리했었대요. 완전히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냐, 우리 역사는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중국의 한사군이 만들어낸 역사다. 식민지 역사 때문에 한국의 고대사는 발전했다. 이 논리를 일본이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역사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신채엽 선생 아시죠, 여러분들? 신채엽 선생도 보시면 당군 조선이 뭐라 합니까? 당군 조선이 세계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인보 선생도 뭐라느냐? 북사만의 고조선이 해체로 남하여 남사만을 이루었다. 그게 뭐냐? 고조선이 원래 사만이 대륙의 만진한 번안인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남한에 와서 남사만이 형성됐다고 신채엽 선생도 발표했고 정인보 선생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국사책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책은, 역사관은 우리가 배운 국사책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왜? 당군을 인정해버리면 일본의 황국사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2600년 전에 신무천황, 진무덴노가 일본의 일대 천황이다. 그 말 자체가 돼요. 우리는 한국에 오면 무서운 말이 되죠. 왜? 야, 한국은 4300년 전에 당군이 있었다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게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당군을 없애고 자기들 말하는 신무천황보다 연대기가 나 누구를 외치느냐? 이만을 지금도 외칩니다. 이만 조선이 있었다고. 이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역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시영 선생, 여러분 아시죠? 이시영 선생. 우리나라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 됐을 때 부통령이 이시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독립운동할 때 가졌던 역사관이 뭡니까? 보십시오. 당군은 아들은 넷이 있었다. 첫째가 부르고, 둘째가 부소고, 셋째가 부우고, 넷째가 무이다. 당군 할아버지 첫아들이 당군 할아버지께 네 아들을 뒀다는까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국사책에서? 어? 우리나라 국사책에는 안 나와요. 당군도 곰과 호랑이의 새끼라고 배워가지고 곰의 자식이라고 배웠는데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뭐냐? 김구 선생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야, 첫 번째 당군 할아버지가 말이야. 아들이 4명이 있어서 첫 아들이 부르다. 나중에 부르가 뭐냐? 두 번째 당군이 된다. 이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역사책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실정사에 증명 안 돼서요. 증명 다 돼. 그런데도 일본이 뭐라 했습니까? 실정사고로 증명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군은 부정한다. 해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돼요. 당군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오늘 준비가 218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으로 만나면 6 곱하기 20일 나누면 이거는 3시간, 4시간 분량이에요. 근데 한 번 온 김에 언제 또 옵니까? 내년에 와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지날 거라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더라도 여러분들 제 말씀 다 이해하시겠죠? 속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봉인해놓은 이제 빗장, 이게 빗장입니다, 여러분들. 빗장을 그대로 하잖아요, 빗장. 열쇠를 한번, 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어디로 나가는지. 자, 이것은 에이션트 K 코리아라 했고, 옛날에 고대 한류라는 명칭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는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옛날에 황국이 있었고, 그때 이념이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고조선 당군이 가르친 게 아니라 배달 그 전에 황국의 환인 천지가 가르쳤던 이념이라고 삼국유사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저렇게 나오는데도 우리는 삼국유사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런 거 있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금선홍이가 우리나라 역사를 쓸 때, 조선사를 쓸 때 원래 한국 배달 고조선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환인, 환웅, 당군, 가족사로 만들어버립니다. 환인은 하느님, 환웅은 첩의 자식, 당군은 고모의 자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양반이 만든 스토리텔링이에요. 원래 한국 배달 고조선, 세 개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양반이 만든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42년 임시정부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우리 역사의 출발은 고조선이 아니라 그 이전에 황국부터 출발했다고 1942년 임시정부에서 3.1절 기념식 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게. 요거 나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을 못해요. 왜? 임시정부를 부정할 겁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당군 이전에 황국부터 출발했다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저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환빠, 국뽕, 유사사기라고 발표할게요? 말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당, 김구, 이성만, 수많은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몸담았던 한국 독립당에서도 뭐라느냐? 우리 역사는 황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절됨이 없었다. 일본 놈한테 뺏긴 적도 없고
중국 사람들 기자 이만 한사원한테 뺏긴 적도 없고 전부 다 떼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한국 독립당에서 1936년에 발표했습니다. 저렇게 발표했는데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당군도 배달도 다 지어지고 떼요.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중국의 한사군의 식민지부터 한국사의 출발이라고 열심히 지금도 떼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 12한국에 보시면 삼국유사에 12한국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데 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보면요. 뭐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카자흐스탄 역사서에 보면 환당국에 나오는 그런 황국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요리 나옵니다. 12개의 나라로부터 출발했다고. 이건 환당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역사에서 반드시 다 나옵니다. 근데 서로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뭔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역사가 나오는데 보면요. 자, 이렇게 역사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냐? 거기 내용은 뭐냐? 구한일동. 전 인류는 구한족이 하나로 만들었던 나라. 그게 이거는 뭐냐? 참 이게 환당옥이라든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추적해 들어보면 기가 찬 게 뭐냐? 전 인류가 하나의 행제라는 문화가 여기서 출발해요. 구한일동. 전 인류는 하나의 행제 문화의 국가였다. 언제부터? 약 9,000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환당옥에서는 구한일동, 전 인류는 한 행제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문명의 충돌 보십시오. 전부 다 각 나라 가보면 전부 다 제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하면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고대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시각이 열려가지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데서 보면 우리 역사는 뭐냐면 전부 다 보면 뭡니까 보면 참 우리 역사에 우리 한국의 모든 나라 이름, 과거 나라 이름 보면 전부 다 광명사성입니다. 전부 다 밝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느 데서 보면 이 세상을 전부 다 광명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이고 보면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요만큼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수왕 선생 아시죠? 우리나라 삼균 제도를 정립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이분이 뭘 했느냐? 왜 우리나라 이름을 한국이라 불러야 됩니까? 뭘 했습니까? 한국의 이전에 원래 이름이 황국이다. 한국은 어디서 왔다? 원래 한국에서 왔다. 광명의 나라였다. 조수왕 선생이 이렇게 발표해버립니다. 참, 독립운동가들도 저 정도로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완전히 눈 뜨고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지금 한국에서는 이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 가르칩니다. 절대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크로드 많이 들어보셨죠? 실크로드 지도가 요리 나옵니다. 원래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중국이 자기들이 중심이라 해가지고 원래 실크로드를 장안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가 하나 이렇게 문화 코드가 있었다고 배웠죠.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연결됩니다. 왜? 경주라든지 저기에 부산이라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김씨들 조상들, 김해 김씨, 경주 김씨에 뭐가 나옵니까? 보면 흉노족의 동복이 나옵니다. 훈족의 동복이 어때요? 여 밑에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냐? 그럼 카자흐스탄에 이런 유물도 나오고, 결국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욕을 주장하고 싶죠. 왜? 장안에서 중국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됐다 주장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요즘 어디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코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연결돼가지고 전 세계 문화가 연결돼요. 그 자료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홍산문화 보십시오. 홍산문화의 옥입니다. 실크, 여러분들, 실크가 뭐예요? 실크가 우리가 말하는 실입니다. 실 아시죠? 실크가 실이에요. 그 실이라고 발음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실까? 실 있잖아, 우리나라 언어 쓰는 데가 실크가 실입니다, 원래. 우리 언어에 우리 언어. 영어로 쓴 게는 뭔가 실크죠. 원래 실이에요, 실. 그게 문화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벌써 신문기사에 8,500년 전에 동유족이 살았던 이쪽 지역에서 뭐냐면 비단 옷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8,500년 전이라면 신석기 이전의 시대, 빤스도 입었을까 말까, 속된 말로 밑에 걸쳤을까 말까 이렇게 역사를 배웠는데, 중국에서 여기에 발굴을 딱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쪽 지역에서 비단 옷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8,500년 전에 비단 옷이 나왔습니다. 지금 외계인들이 와서 비단 옷 입었습니까? 역사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 여러분들 보시라고 오늘 보여드립니다. 자료를.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선 있죠 보면요. 이 빨간 거라고 이 선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 문화하고 연결된 코드가 전 세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색깔 있죠? 색깔 나오는 지역에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한국의 문화하고 유사한 문화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이 색깔에. 요쪽 저기 세계 여행 가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요?
세균까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 언제 발표했느냐. 보십시오. 2003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이동을, 민족의 이동을 발표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 노란 게 고아시아 인종, 속된 말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이 여러분들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제일 한국인들의 헬리코박터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찾아보십시오. 밑에 지역 인디안들, 동남아 지역 이쪽이죠, 보면요. 이쪽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의 헬리코박터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세균도 거짓말 할까, 여러분들? 세균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결국 뭐냐? 전 인류를 다 갖다 놓으면 피부색만 틀리지 뭐죠, 보면요. 전부 다 이 문화적 유전자가 서로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 보면요. 이런 걸 벌써 사이언스지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발표된 게 뭐냐? 천마총의 유리자는 어디에? 흑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뭐냐? 벌써 신라시대 때 흑해, 지중해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있었다는 코드가 다 증명이 되죠, 보면요. 천마총에 나온 유리잔이 어디에서? 지중해에서 만든 것이다. 그게 저기 왜 우리나라 와 있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그 유명한 어떻습니까? 신라에서 발견된, 계림에서 발견된 복음하고 카자선의 복음입니다. 칼이 같죠? 왜 카자선의 칼이 우리나라 신라의 계림에 와서 발굴이 됩니까? 우리는 학교에 보면 아까 반도사관 배웠잖아요. 한국인들은 나간 적도 없다. 그러면 들어온 적도 없잖아요. 그럼 뭐냐? 왜 이런 유물이 나오는지를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카자흐스탄 물병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태그 그려져 있죠? 항공사 잡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탱글입니다. 탱글이. 다 여기 한번 보이죠. 전부 다 문화 코드가 다 보여요. 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빨리 이제 속도로 나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문화가 왜 전 세계에 참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가 있을까? 그 추적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인류의 원형 초기 문화, 6천년 전, 그 이전의 문화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원방각 문화예요. 원방각.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뭐냐면, 제천 문화, 전 인류에 흩어져 있는 문화, 특히 피라미드 문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피라미드를 해가지고 이게 나오죠, 보면요. 저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중국인들은 틀림없이 안 만드는데, 왜? 중국 사람들은 돌 쌓는 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 중국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중원 지역은 돌이 없어요. 동북방으로 와야만 돌이 나오기 때문에 돌무덤이 나옵니다. 자기들 살고 있는 지는 돌 모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제 피라미드가 왜 동북방 쪽에 이렇게 많을까? 중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도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피라미드를 나왔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피라미드가 어디에? 티베트 쪽, 이쪽에 다 있다. 근데 이 문화를 왜 중국에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왜? 자기들 문화나 하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건데 왜 지금도 공개를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고 발표됐고요. 그리고 뭐냐? 일본 사람 사카이 가스 토끼라는 사람이 1874년 보면 한 40년대 뭐냐? 책을 낸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피라미드를 지어준 사람들은 동방에 해가 뜨는 나라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자기 저서에 써놨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어준 사람은 자기들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지었다고, 저렇게 자기들 왕조사에 기록이 있다고 이 양반이 써놨습니다. 이 양반 기록하니까 일본에서는 참 피라미드 찾는 사람으로 유명하더라고 보면요. 이 또라이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피라미드를 추적하는 사람인데, 자, 거기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 우리 할머니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머리 하나에 몸체 3개, 일목삼신어랍니다. 일목삼신어.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황족들이 쓰는 접시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 같죠? 원래 이제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에 보면 그림이 뭐냐면 여기다 눈에 뭐가 티가 끼었다, 안 빠진다, 도저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러느냐,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여기다가 바늘을 탁 꽂는 겁니다. 바늘을 꽂으면서 뭐 하느냐, 내가 이 바늘을 빼줄 테니까 내 눈에는 이걸 빼달라.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화가 한국 문화에 있는 건데 이게 이집트에 그대로 나와요. 이집트에.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참 이 자료를 최근에 홍산 문화를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보면요. 이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그대로 일목삼신회가 이번에 그려진 게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다음에 한번 미국까지 들고 있으면 공개를 해드릴 건데 전 세계 유일한 일목삼신의 톡입니다. 이게 고조선 이전에 벌써 그림으로 이렇게 톡에 새겨놓은 것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중국에서 공개하지 않은 피라미드 사진 쭉 보입니다. 보스니아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이런 문화 잘 보십시오. 멕시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하면 우리는 이집트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란의 지구라트 보십시오. 성경의 주무대, 구약의 주무대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지구라트입니다. 왜 저런 문화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나올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피라미드, 이탈리아 피라미드입니다. 기가 차죠?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 이거 공식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보면. 전 세계에 다 나와요. 자, 저렇게 문화가 나오고 있고, 인도네시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디에요? 북미 유일의 인디안 유적지에 나오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카오키합니까, 보면? 피라미드가, 인디안이 쌓은 피라미드가 여러분들 사는 동네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평지 위에는 팽팽하죠? 왜 위에를 대부분 평지를 만들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전신, 하나님을 찾는 문화였습니다. 인류 초기 모든 문화는. 이 문화가 전 세계에 다 나와요. 자, 어디까지? 오키나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르의 사망조 시기, 성경의 주무대는 어떻습니까? 사망조 시기에 갈대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여기 있었대요. 하나님께 천지를 모셨던 겁니다. 저 문화가 다 나옵니다. 자, 이 문화가 지구라트가 나오고 있고, 수단.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피라미드가 무덤의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초기에 제천 형태에서. 자, 수단, 캄보디아도 엄청나게 크죠. 저리 남아있습니다. 캄보디아 남아있고, 그리스. 자, 그리스 볼까요? 다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도 문화가 나오고 있고, 또 이거 뭐냐? 페루칼. 요거 뭔지 아시죠? 이거. 한국 사람들 다 보자마자 압니다. 뭡니까? 선돌. 한국에 어디 가더라도 돌 세워놓잖아요. 보면 동네마다 선돌 문화잖아요. 보면요. 그 선돌 뒤에 뭐가 있느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저렇게 페루에 돼 있고 보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도시화를 하면서 저런 거대 피라미드가 프랑스에 그대로 있었는데 싹 밀어버리고 고속도로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프랑스도. 거기에 나온 문자가 요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보이느냐. 나중에 설명.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 자, 이거는 뭡니까? 전 인류의 초기 암호 문화예요. 초기 암호 문화. 전 세계 모든 문화의 피라미드라든지 제천 문화에 등장하는 문자가 어떤 사람 이거 보면 돼. 저 절에 쓰는 거 많더라. 아니면 또 어떤 사람한테 저 히틀러의 하이 히틀러 아니냐고. 아니에요. 히틀러 생기기 전에 절에서 쓰기 이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피라미드에도 이 원십자가 다 등장합니다. 전 인류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더 전국적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천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뭡니까? 코인돌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유물인 코인돌이 있는데 위에 뭘 찍어놨습니까? 선돌 위에 이게 돼요. 별자리를 찍어놨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부분에 대해서 고인돌 위에 별자리 찍는 거 나오죠. 그 문화가 그대로 이탈리아에도 그대로 지천단 앞에 고인돌이 등장하면서 저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청나라의 뭡니까? 천단이죠. 보면요. 중국에서 이 문화를 원래 오랑캐 문화라고 취급 안 했습니다. 왜? 청나라는 중국의 한족 입장에서 본다면 오랑캐지 않습니까? 원래 청나라는 금나라였고 금나라는 누가요? 우리나라 김해 김씨가 가서 경주 김씨가 가서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이름을 나중에 청으로 바꾸잖아요. 그 사람들이 쌓은 단위 천단이 요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 저건 오랑캐 문화라고 취급 안 하다가 이번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중국의 문화는 모든 민족이 만든 문화다 해가지고 이것도 중국 문화로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오랑캐라고 수십 년 전까지는 취급 안 했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나라 천단입니다. 당태종 기억나시죠? 당태종도 똑같이 천단을 지어서 하늘에 저렇게 제례를. 왜? 천자 문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장손이다. 요거 주장하기 위해서 동서양에 전부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만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제천단 문화를 다 만들었어요. 저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선 호텔에 세운 것이 요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 황제가 내가 황제국의
뭡니까 보면 황제다 주장하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고종 황제 바로 독살시키가 죽여버리고 이거 없애버리죠. 요거 싹 밀어버려. 여기다 지금 여러분들 가시면 뭐가 있느냐? 조선 호텔을 일본이 지어놨습니다. 요거 없애려고. 왜? 황제국의 상징인 천단을 없애버린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36년간을 먹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천단 문화는 아시죠? 마리산에 있는 당군이 세 아들을 보내서 쌓았다는 참성단이 마리산에 있습니다. 이 기록 보면 돼요. 당군이 세 아들을 보내서 이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군은 곰과 호랑이 새끼인데 무슨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있냐고. 누구나 이리 생각해 버립니다. 기록에는 당군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마리산에 떼요. 이 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나와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런데도 한국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번에 어때요? 중국에서 발칵 뒤집힌 게 뭡니까?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 지역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류 최초의 슈메르 문화보다 오래된 홍산 문화가 9,0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나오는데, 이 문화를 돌리기, 자기들 문화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만리장성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나온 천단입니다. 천단.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냐? 이 홍산 문화보다 오래된 천단이 또 나와버렸어요. 어디에? 흑룡강입니다. 흑룡강 쪽에서 이 문화가 나오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때였습니까? 인류의 가장 이런, 지금까지 본다면 가장 이런 시기에 제천단 문화가 흑룡강 쪽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여기 보면 기가 찬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항상 까먹지 못할 내용, 뭐가 있습니까? 북두칠성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성 문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새겨져가지고 저기에 제일 꼭대기에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전 세계의 보편적 사상으로 보신다면 어때요? 왜 인류의 문화에 이 두 개의 문화가 많이 전파되어 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화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중국은 기분 좋아졌어요. 왜? 홍산 문화를 넘어선 흑룡강성 문화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인류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나갔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중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전 세계사를 나갈 건데 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천자사상은 원래 우리 문화라는 거 아시죠? 중국은 천자,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원래 어때요? 후한 시대에 보면 최홍일성 글을 보면 독단에 뭐라 하느냐? 천자는 동이족들이 썼던 호칭이다 나옵니다. 동이족들이 천자라고 호칭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 고려시대 때부터 이 천자의 호칭을 중국한테 뺏기고 우리는 왕이 됩니다. 어디까지? 조선시대까지. 그걸 넘어서려고 했던 분이 고종 황제였는데 결국 독살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자, 이 천자 문화, 왜 천자 문화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여기 섬기는 까닭에 하늘의 아들이라 했다. 그게 중국 사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천자 문화. 자, 이 문화가 나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사에 보면 등장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강계통, 비문, 화랑세기, 규원사와 태백일세 그대로 다 나오죠, 보면요. 천자 문화에 대해서. 강계통이 뭐냐? 고조몽은 뭐냐면 북부에서부터 나가지고 천지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천자사상.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대요. 아래 며칠 전에 이건무 우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건무 선생님이 참 감동적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문화를 쭉 볼 때 뭐냐면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 문화에 보면 천손사상이 크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많이 지금 자기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인들은 뭐 있냔 말이에요. 그게 보면 한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선택 안 당할다 할까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 뭡니까? 오늘 잘해보시면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던 문화라는 거. 이 긍지를, 이 정체성을 찾는 순간에 어때요? 한국인들은 더욱더 세계에 더 전파되가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세계사를 이끌 수 있는 민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인들 스스로가 천자 사상을 부정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왜? 반도에만 살던 민족이라고. 일본이 만든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다 잊혀져 버렸어요. 어느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아신다면 돼요. 야, 우리 민족도 하나님,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교회 다니시고. 다 우리하고 연결된 문화라는 겁니다. 왜? 다른 민족.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다면 돼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자존심 없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만 선택당하고 우리는 선택 안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진짜 우리 천손 사상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어때요? 이걸 많이 전해야 됩니다. 자긍심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면요. 자, 속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전인류 문화가 보면 공통적이 뭐냐? 자, 지천 문화가 있고 또 하나가 소떼하고 신단수입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소떼 아시죠?
아주 하느님을 신성한 곳을 표시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대를 세워가지고 솥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즉이 솥대 오벨리스크 문화입니다. 보면 자,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자, 소도에 말하는 그 고구려 백화에도 그대로 나오죠. 보면요, 신당수 문화하고 쭉 솥대 문화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퉁구스 쪽을 보십시오. 그대로 나오죠. 자,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했던 퉁구스족들도 똑같이 신단수 문화하고 솥대가 나옵니다. 저리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나오느냐? 이건 어디?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호수 가면 어때요? 똑같이 신단수 문화 나오고 솥대 문화 있죠? 자, 쭉 나옵니다. 보면 자, 문화의 공동 코드입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동굴 백화에 솥대가 등장합니다. 자, 프랑스의 백화에도 솥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거? 자, 솥대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바티칸, 터키, 파리, 영국, 이집트, 미국, 물론 다른 나라에서 뜯어온 것도 있지만 보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솥대입니다. 전부 다 오벨리스크. 전부 다 하늘의 신을 상징하는 문화권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화가 전 세계에 얼음에서 보면 보편적 문화예요. 보편적 문화.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깔려있는 문화고, 자, 러시아 보십시오. 나무에 얼마만큼 그려놨습니까? 저는 어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저 무당 아니냐고. 이거는 무당 곱하기 100입니다. 공산국가인 러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돼요. 어느 면에서 보면 신단수 문화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살아있는 나라가 러시아 쪽입니다. 문화가. 이게 여기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야 문화 아시죠? 인디안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려면 반드시 아즈텍 문화고 마야 인디안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화에 뭐가 나오느냐? 신단수 문화가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자, 동유럽, 북유럽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돼요. 북유럽 신화에 반드시 신단수 등장하죠. 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 덕목. 1511년에 자료 보시면 돼요. 항상 어때? 가톨릭 문화에서도 뭐가 등장하느냐?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단수입니다. 자, 어디까지요? 쭉 보십시오. 아폴로 신과 나무, 신하고 다 나무 등장하죠. 전부 다요. 자, 이 공통 문화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슈메르의 신단수입니다. 슈메르의 신단수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신단수하고 뱀이 등장을 해요. 같이. 자, 슈메르는 1인 문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가보시면 신단수하고 뱀이 등장하죠. 문화가 이게 오늘 여러분 코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동서양의 모든 문화 코드가 자 나오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구약에 이제 신단수 문화 나오는 거 아시겠죠? 보면요. 왜 나무가 나올까? 인류 초기에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요. 그냥 신이 만들었다는 게 할 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인류 보편의 문화예요. 신과 소통되는 존재가 뭐냐? 나무였다 이겁니다. 옛날에 나무. 그 문화가 나오는데 그 문화가 살아남은 게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곧 오죠. 이 뭔지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신단수 문화입니다. 오직 살아남은 우리 인류의 전 하나의 문화예요. 이런 거 보시면 참 배꼽 잡고 상상을 초월하죠. 야, 왜 저 문화가 전 인류의 보편적으로 문화가 깔려 있을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수리를 썼느냐, 숫자를 어떤 걸 썼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부경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데거가 그렇게 감탄했던 어떻습니까? 자기 사상의 가장 본질체인 이 천부경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한테 물었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가 말을 못했습니다. 왜? 자기는 천부경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근데 그렇게 서양학자가 벌써 천부경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부경이 가짜다 진짜다 지금도 공격을 하는데 최근에 1905년에 천부경이 이번에 각석이 발견됐습니다. 글자에 새겨진 천부경.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부경은 일제시대 때 민족사학에서 대종교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라 벌써 1905년에 천부경을 새겼던 돌까지 나오면서 때요. 벌써 그 이전에 천부경이 있다는 기록까지 다 이제 계속 연구 중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문화가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치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복귀팔개 태극기 우리나라 근원이는 하도낙서 복귀팔개 그다음 티벳이라든지 마야의 역법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흔적이 여기 나옵니다. 문화 코드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이게 뭐냐면 바로 라이프니츠한테 보낸 뭡니까 보면 바로 복귀팔개 64 궤도입니다. 여기 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라이프니츠가 0과 1, 2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문화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원래 동양에 있는 뭡니까? 주역에 있는 64개였어요. 5,500년 태호복기 씨가 만든 이 논리. 이걸 누가 받아서 부배 신부가 라이프니츠한테 정해가지고 이 양반 이걸 보고 그 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에 핸드폰이 지어져 있어요. 컴퓨터가. 이런 문화의 근원 아십니까? 언제 우리나라 한국사에 이런 교육 시킨 거 봤어요? 이런 거 등장도 하지 않죠. 보면요. 자, 이렇게 문화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마 수지침, 고려 수지침 배우는 분 있을 겁니다. 다 고려 수지침의 원리라든지 모든 원리가 어때요? 기도의 원리, 명상의 원리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어디 나옵니까? 천부경에서 나옵니다. 천부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천부경 80한자는 한번 잘 곰곰이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요. 그리고 뭐가 등장하느냐? 한국인들은 꼭 잊지 못할 숫자가 뭔지 아시죠? 3. 3 기억나십니까? 3은 생각하면 뭐죠? 삼신할머니. 3은 삼신할머니와 아기 배달부. 어릴 때 여러분들도 어머니한테 질문했죠.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럼 뭡니까? 너 임마 저 다리 밑에서 좋았어 임마. 말 안 듣는 인간 자식들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뭐라면 미국에서는 저쪽에서 학이 물고 왔다고. 그리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가르치냐 압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누가 애를 먹이는 물론 연세 다 드셨지만도 애 먹이는 아가 와가지고 뭐랬냐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 뭐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줬다 깁니까? 학이 물고 왔다 깁니까? 요즘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과학의 시대에 맞게끔 내가 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 바이러스가 먹히는 건 네 같은 종자가 나왔다고. 네 같이 말 안 듣는 종자가 이 다운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같다고 요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로서. 자, 이게 언어에서 보면 우리 문화에 보면 삼신, 삼원, 하늘의 삼태성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영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죠? 아이 낳았을 때 금줄 치는 거. 이게 문화입니다. 이 삼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제천 문화에 등장하고 있고요. 다 기억나죠? 보면 어릴 때. 자, 이거 나오고 있고 또 뭐 나오냐면 토기를 만들 때도 삼문화. 발 3개짜리. 인디안 박물관에 가니까 이 문화가 인디안에도 그대로 나와요. 밑에. 발이 3개라. 이런 문화 코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조고 유명한 거. 이게 전부 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술인데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 삼수론. 그 다음 뭡니까? 전 세계 정신문화 보십시오. 전부 다 인도고. 이게 다 보면 전부 다 삼수 문화예요. 모든 문화가 전 인류 문화가. 이게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삼수 문화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된 문화고, 자, 이 보시면 옛날 기록에 보면 강계토왕이 아까 강화도에 올라가가지고 천지를, 삼신상진님께 천지를 지냈다는 기록이 고구려 본기에 나옵니다. 이런 기록. 자, 삼신에 대한 문화가 역사의 기록에 일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요. 원래 삼신은 하늘, 땅, 인간이다. 이런 표현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깊은 내용은 하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 참 그 삼신의 몸을, 동양사상에서 참 보면 요 문화가 나오죠. 삼신일체 문화. 구약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구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 서양의 신관에서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삼신일체가 있잖아요. 삼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삼신일체가 있어요, 보면요. 왜 삼일 문화가 똑같이 나올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유대 문화하고. 그럼 또 아까 또 이야기했죠.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 전 세계에 전부 다 삼일 문화가 같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초기 문화를 보면 전부 다 삼일 문화입니다. 왜 이런 문화 코드가 깔려져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 삼신을 이야기할 때 뭐냐? 가장 삼신의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다. 왜? 인간이 그런 하늘의 삼신을 그대로 받아나가지고 어때요? 바다가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영혼은 삼신, 삼태성에서 기운을 받고 몸은 어디서 받느냐? 북두칠성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북두칠성. 몸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기억나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밑에다 뭘 깔죠? 칠성판 까는 거 기억나시죠? 칠성판. 점 7개를 구멍을 낸 거. 왜? 하나님이 계시는 별이 칠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몸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기가 차요. 우리나라 문화권 보시면요. 이 3과 7의 문화를 들어가 보면. 근데 우리는 이 문화를 몰라서 지금까지 다 미신이라 생각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보면 너무너무 어때요? 전 세계의 어느 문화, 종교 문화라든지 정신 문화와 연결되는 코드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죠. 보면요. 자, 이런 문화가 나오고 있고, 뒤에 보시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삼신의 문화 앞에 보시면, 이 문화에 보시면, 이게 삼국유사에 보면 그 3일 사상 문화가 쭉 나오는데 보면요. 공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3-7일 동안 뭐 했다. 그 3-7일이 뭡니까 보면 3과 7 해가지고 21일을 이야기합니다. 삼신과 칠성을 줄여서. 그 문화가 이제 삼국유사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곰이 사람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당군을 나왔다. 일본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역사를 왜곡해버리잖아요. 원래 누굽니까 보면? 원래 웅족, 호족의 사람들이죠. 보면요.
곰과 호랑이 아니야. 진짜 곰을 토템으로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역사를 조작하냐면 진짜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쑥 먹었다고. 여러분 지금 집에 고양이 다 키우죠. 강아지. 오늘 가실 때 밥 주지 말고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 사가지고 먹이 보십시오. 사람 되는가? 사람 안 됩니다. 그죠? 고양이 다 키워보십시오. 고양이 다 키우잖아요. 집에 강아지하고. 밥 주지 말고 마늘하고 쑥만 먹이 보십시오. 사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인 것처럼 일본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우리는 어때? 역사라고 열심히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이렇게 기억납니다. 참 너무 힘들다. 곰 보십시오. 호랑이 너무 힘들다. 마늘하고 쑥 먹으면 사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파입니까? 보면. 저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려운 내용 들어가고요. 자, 거기에서 6,000년 전에 홍산문화를 발굴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6,000년 전에 뭘 했느냐? 5,500년, 6,000년 전에 벌써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기도를 했다는 거, 신께 기도했던 문화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뭘 했느냐? 야, 이 시대는 최고의 영적 문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영성이 발전된 문화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이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인들이 배웠기 때문에 미개했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대요.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발전된 문화권이었다. 이게 요즘 역사에서 드러나는 문화권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고 어렵게. 자, 700 보십시오. 7의 문화는 여러분들 기도 문화고 비빔밥. 기도 드리는 거 기억나죠? 어릴 때 여러분들 어머니 특히 비빔밥. 라스베가스에 강의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야, 비빔밥이 왜 비빔밥인지 알았다. 여러분들 비빔밥이 왜 비빔밥입니까? 그냥 맛있는 비빔 먹으니까. 원래 그 비빔이라는 뜻은 뭡니까? 보면 기도를 하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요겁니다. 요 문화. 우리 문화에 기도하는 손을 비비는 걸 뭐랍니까? 비손이라 부르죠. 비손. 신께 기도를 하는 문화를 비손, 손을 가지고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비손의 문화. 비는 문화, 신께 비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비빔밥은 어디서 왔느냐? 그 신께 올리는 음식을 먹는 거, 비벼서 먹는 걸 비빔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빔밥은 섞어밥이에요. 그냥 짬밥, 개밥처럼 어때요? 성능기 비빔밥이지. 실제 원래 비빔밥은 뭐다? 바로 우리 기도 문화, 영성 문화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에서 보면 교회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그게 어느 에서 보면 원래 비빔밥입니다. 근데 훨씬 좀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되겠죠,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 비빔의 역사인데 이 역사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 어머니들 이런 문화, 칠성문화. 이게 송장 밑에 까는 뭡니까? 칠성판입니다. 하느님이 내 몸을 놔주실 때 가지고 그 별자리에 다시 돌려준 데 가지고 깔았던 칠성판.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내용. 요게 원래 우리 문화인데 일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저거는 다 미신이다. 이래 돌려버렸습니다. 미신이라고. 근데 전 세계 요즘 돈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같은 문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칠성문화, 지금도 살아남은 칠성문화 나오고 있고 홍산문화 6,000년 전 사람들이 벌써 상투를 들었다는 거. 상투는 원래 칠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문화가 이제 다 발굴되어 있고 보면요. 오늘 정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6,000년 전에 사람들 상투 튼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옥기 문화 썼던 거. 자, 저번에 이거는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 칠성문화가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슈메르 문화에 나가죠. 칠성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어디에 소개까지 됩니까? 7개의 촛대. 기억나죠?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저도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다 문화권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화가 나와요. 칠수 문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수 문화가 나오는데 일문화. 일문화는 우리 문화에 보면 북극성 문화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 옛날 왕실에서도 다 남아있고 남명조식 선생의 후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명조식 선생이 가르친 것이 신명사도의 바로 태일 일수 문화를 가르쳐요. 이렇게. 이런 문화가 원래 우리 초기 문화. 그리고 이제 자금성도 이 문화권이 거 보면요. 문화권이고 그다음에 보면 옛날에 보면 동황태일의 사상.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 이런 문화가 동양의 근 문화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죠. 보면요. 어느 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화권인데도 3과 7의 근원이 일수인데 이 문화가 지금 다 사라져가지고 남명 선생의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보면 이제 옛날 태일생수라고 할 때 곽점 초무에 나오는 주간에 왜 태일자가 나오느냐 인류는 모든 문화는 왜 일자에서 나오느냐 하는 배경 이런 철학까지도 우리는 어느 에서 보면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버렸고요. 자, 네 번째 재미난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속도를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 돌men 뭔지 아시죠? 돌men 뭡니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원래 고인돌은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고인돌입니다. 어디
장롱할 때 장롱이 삐뚤어졌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 쓰죠, 지금도? 야, 저 안 흔들리게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고. 구하라. 뭐 꽂아라는 걸 구하라 하잖아요, 보면요. 그게 고인돌이에요. 고흰돌, 구하놓은 돌이에요. 구하놓은 돌. 그래서 고인돌이 지금은 어때요? 아주 명사처럼 고인돌로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 뭐 나옵니까? 고인돌에 원래 고인돌멩이에요. 돌멩이에요. 고인돌멩이가 원래 이사상입니다. 이 문화인데, 자, 고인돌 오면 전부 다 우리 문화라고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전 세계 고인돌의 약 70%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고인돌 오면 오직 한국 문화인 줄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전 세계 여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점이 검은 점이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자, 저렇게 많죠? 자, 많이 있는데 이게 고창, 화손 이런 것이 전부 다 세계 문화에서 등재돼가지고 대표적인 고인돌을 우리나라로 아예 찍어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자, 이 문화가 남아있는데 보면요. 문제는 뭐냐? 유럽, 스페인 전부 다 고인돌이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쓰면서 조선사를 쓰면서 고인돌의 연대기를 BC 1500년 그게 뭐냐? 약 3500년 이상을 못 넘게끔 조작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 고인돌이 나오냐? 6000년 내지 6500년 전 고인돌이 나옵니다. 한국의 고인돌은 전부 다 3500년 내지 저 밑에예요. 일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 역사를 뭡니까? 축소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고인돌 역사도.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한국에서는 벌써 이제 4300년 전에 고인돌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군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당군을 부정을 못해요. 왜? 4300년 전에 고인돌이 나와버렸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평양 쪽이라든지 보면 벌써 어떻습니까? 기원전 31세기에 이런 청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오면서 당군을 신화로 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문화가 나오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고인돌을 연구하다 보면 기가 찬 게 뭐냐면 전 세계 고인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렸는데 그 양반들이 뭐라 하느냐. 한국의 고인돌 연대기가 제일 전 세계에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 고인돌은 유럽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하고 북미인들이 와서 세운 것이라고 자기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세웠대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맞아. 왜? 연대기가 제일 뒤이기 때문에. 영국이 6000년이 넘는데 한국은 3500년이라는데 주장하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영국 사람이 한국까지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웃기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재미난 거. 춘천에 세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레고 동산 짓는다는데 이게 네모가 뭔지 아시죠? 저게 전부 다 적석묘 고인돌 유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냐 학자들이 이걸 다 묻어버리고 여기다가 영국의 레고 동산을 짓겠다 해가지고 지금 눈이 벌게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고인 청동기 문화가 나왔는데도 묻어버렸어요, 이번에요. 묻고 저기다가 레고 동산을 짓는다고 지금 한국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스톤헨지 기억나시죠? 스톤헨지가 누가 지었다고 DNA 분석을 해보니까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걸 세웠다고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왜? 이 주변에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유전자를 발굴해보니까 소아시아 사람들, 어디요? 터키 사람들이라는 거. 터키 사람들이 와서 이 문화를, 터키가 뭡니까 보면 스톤헨지를 세웠다고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DNA 분석으로.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 나왔죠. 그럼 터키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지금 터키냐? 아니죠. 아까 봤죠. 어디에? 우리 고구리 시대하고 맞대했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뭐 석조물을 말하는 스톤헨지를 지었다고 지금 세웠다고 발표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고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고인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원래 아시죠? 위에 천장에 돌 덮고 밑에 두 개 놓고 밑에는 뭐 줘보면요. 밑에는 여기는 뭡니까? 원래 여기 밑에 송장 묻는 데입니다. 사람을 땅에 묻어요. 이 밑에 파면 사람 송장 유물이 나옵니다.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웃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고 있는 뉴욕의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인데 날 덥다고 아가씨가 밑에 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햇빛을 피하고 있어요. 저 밑에가 무덤인데 이 밑에 지금 누가 누워있는데 덥다고 얘기 할 수 있는 게 왜? 고인돌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서 햇빛 피하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 뉴욕에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들어가 보시면 캘리포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까지 고인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캘리포니아까지 나오고 어디까지요? 이건 어디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가 나옵니까? 로키 산맥에 있는 별자리가 그려진 고인돌입니다. 누가 가서 로키 산맥을 답사하면서 자기가 딱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전부 다 뭘 찍어놨어요? 위에 천장에다가 별을 한국의 고인돌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별자리를 다 찍어놓은 걸 그 양반이 사파를 그려가지고 올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로키 산맥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화가 있고요. 자, 홍산문화는 아예 100% 고인돌이 나오고 있고요. 홍산문화. 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성, 독일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성 고인돌. 그 다음에 코가사스, 덴마크입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터키입니다. 터키 종족들 다 고인돌 나오죠. 몰타, 베트남입니다. 자, 나오고 있고요. 부탄, 불가리아입니다. 고인돌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스위스, 벨기에. 자, 고인돌이 한국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대요. 전 세계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고인돌 소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입니다. 네덜란드. 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환타지 영화, 아드왕과 에스칼리버,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이게 전부 다 어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겔트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겔트족의 무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기들이 겔트족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뭡니까 보면 고인돌하고 신단수가 옆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삼태가 그대로 나오죠. 자, 우리 반대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초기 문화의 근원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보면 기가 찰내로 노릇인데 저 우리 건데 왜 저기 가 있어? 이거는 뭡니까? 아까 말한 삼위일체, 세계이면서 한 몸이라는 전 세계 공통적인 문화권. 이게 어때요? 여기도 켈트족의 그 문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나오고 있고요. 뒤에 가보겠습니다. 아일랜드. 두 가지 유행인데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고인돌 유행이 아일랜드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멋지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일랜드. 그 다음 이거는 뭐냐? 어디까지요? 기가 찬 게 아프리카 수단까지. 아프리카 사람들, 보이죠? 이거 보시면 큰 충격받죠? 보면 아프리카까지 어때요? 고인돌이 진출합니다. 캐나다 당연히 나오겠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고인돌루가 사파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어디 밑에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까? 고인돌이죠. 자, 왜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고인돌 문화가 우리는 반도사관에 갇혀가지고 우리 쪽에 있는 것만, 동북아시아에 있는 것만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 다 깔려있다. 다 깔려있다는 거. 자, 그 내용, 그 다음 콜롬비아, 터키. 아까 이야기 나오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포르투갈, 프랑스 쭉 넘어갑니다. 일본 고인돌하고 소떼입니다. 일본에 소떼 그대로 나오죠? 우리 거. 자, 우리 문화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류 4대 문명인 인도 문명, 인더스 문화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인도에 점 찍힌 거 아시죠? 저거 보이죠? 시커먼 거? 저게 전부 다 고인돌하고 거성 문화입니다. 인도 전체가 어디에? 뒤에 볼까요? 사진을? 요겁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 가면 꽉 찼어요. 남부 지역에 볼 때 인도에 됐습니까? 남부 지역에 가면 전부 다 돼요. 우리 고향에서 보던 고인돌이 저렇게 쫙 깔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타밀나두 지역에 있는 거.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조금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도도 어때요? 모헨조다로와 아라파라고 4대 문명을 배웠는데 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의 문화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세계사에 이런 내용 등장도 안 하는데 지금 이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4대 문명 인더스 문화를 만든 사람들의 주역이 이 문화를 가졌다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면요. 자, 이 문화가 나오고 있고요. 어디까지?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인도 서남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인도에 여기도 어때요? 타밀 지역에 성혈이 찍힌 고인돌이 지금 나옵니다. 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 나왔죠? 우리 천손 문화에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비교를 했는데 과연 4,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쪽은 어떤 문화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방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뭐가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릴리 호수 유명하죠? 성경에. 뭐가 등장합니까? 자, 고인돌이 등장하죠? 자, 이것은 충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 고인돌 청장이고 그 주변에 한국의 고인돌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가릴리에 있는 고인돌도 하늘에 별자리를 찍어놨습니다. 자, 저렇게 찍어놓고 보면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거창에 있는 고인돌 성을 찍어놓은 겁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어때요? 가릴리 고인돌에 보면 위에 새겨놓은 그림이 요겁니다. 글자 잘 보십시오. 하여튼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서 나온 유물입니다. 땅을 파니까 가릴리 호수에 있는 고인돌의 유물에 요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왔고요. 자, 그 사람들이 썼던 거기 천장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 아까 제가 기억을 했죠. 십자가 문화를 반드시 기억을 했는데 왜? 저거는 인류의 초기 전 세계 공통 문화입니다. 자, 저기 나오는데 가릴리 4,000년 전에 가릴리 호수의 고인돌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서양 학자라든지 수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뭐냐? 십자를 전부 다 뭐라 표현하는지 제가 정리해봤어요. 한 페이지로. 뭐랬느냐? 10은 신의 마음자리다, 완성이다, 하나님이다, 완성수다, 우주다, 창조의 패러다임이다, 여행의 오디세우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완성을 뜻한다, 음양. 이게 전부 다 동서양 사람들이 그릴 때 뭐랬냐? 10을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 십자가가 가릴리 호수에 고인돌에 새겨져 있냐 말이죠. 자, 근데 이 문화가 어때요? 여러분들 보일까요? 보십시오. 만자문이라 가지고 전 세계에 똑같이 나옵니다. 불교 생기기 전에, 히틀러 나오기 전에 어때요? 벌써 수천 년 전에 다 썼습니다, 인류가. 이 문화가 이리 등장하는데 보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의 만자, 십자가입니다. 원십자 문화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쭉 나오죠. 전부 다 그려져 있죠,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아, 저 불교네? 저 히틀러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어떻습니까? 동서양의 이 문화를 다 썼습니다. 왜? 신을 뜻하는, 하느님을 뜻하는 그림이 십자가였다는 거라. 동서양이. 자, 그 그림이 나오는데 보면 어때요? 자,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유럽의 한 교회 외벽에 뭐가 새겨 있습니까? 새겨 십자가 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해하죠. 아, 저 이단 교회 아니냐? 왜 히틀러 문자가 새겨지냐? 아니면 불교 문자가 새겨지냐? 그건 공부를 안 해놓게 그렇습니다. 전 인류 문화는 이렇게 서로 너무나 유사성이 강하다. 나오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 미국의 화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화폐. 그 다음에 어때요? 인디안들의 숟가락. 인디안들 소굴입니다. 다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만자, 십자가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뭐냐? 남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부족의 태극, 자기들 국기입니다. 저 양반은 저건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동네입니다, 인디안들.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시대 떡살 아시죠? 보면요.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에 어떻습니까? 문화권에 보면 십자가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신석기 문화 쭉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항암 문명에도 십자가 등장하죠, 보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토기를 이번에 구입했는데 거기도 사인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사인이. 저기 다 나옵니다. 보이스카우트 메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메달이에요, 옛날 메달.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절입니까? 히틀러입니까? 알죠?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이 원십자 문화, 하느님을 상징하는 문화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동서양이. 이걸 이제 이해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왕의 문화에서는 만자 문화 아시죠? 보면 아자 문화. 그리고 이제 옛날 돌아가실 때 생일당할 때 이거들 기억나시죠? 이는 황제만이 쓰는 이 문양인데 딱 한 번 민간인이 쓸 수 있는 문화가 언제냐?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 문양을 쓰게끔 우리 문화에서 허락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왕만이 쓸 수 있는 문화가 요 십자가 문화입니다. 이 문화. 이런 문화가 동서양에 저렇게 고대사에 살아있는데 문제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지금 어디까지? BMW, 세보레, 적십자까지 십자가 쓰고 있잖아요. 자, 다 이 문화입니다. 인류 초기 문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 최근에 뭐가 발표했냐면 이 십자 문화. 여러분들 이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죠? 이 문화가 원래는 여기 계신 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원래 가톨릭 문화 아닙니다. 원래 가톨릭 문화 아닙니다. 원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십자가는 3세기 말 성조지에 의해서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 근처에 뭐냐면 누가 살았냐? 키차크라는 족족이 살았는데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이 요걸 하고 있더랍니다. 요거 꾸면서 요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가톨릭이 이 지역을 속민으로 속된 말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문화를 성조지가 교황한테 보냅니다. 이 문화를 우리 가톨릭 문화로 쓰자고.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반이 성조지가 처음에는 이단으로 몰렸는데 결국은 가톨릭에서 이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뭡니까? 요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뭐다? 가톨릭의 문화가 아니라 원래 이라크 근처에 살았던 키차크족이고 이 양반들이 탱그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왜 세계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를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문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기억 보이죠? 요 전 세계에 잘 공개 안 합니다. 이제 유튜브만 나와 있지. 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동영상 촬영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자. 요겁니다, 이런 거. 이게 아마 오늘 이거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이 문화를. 자, 그죠? 자, 돌men 문화가 동서양에 이렇게 쫙 퍼져 있다는 거, 이 문화. 그리고 이거는 요르단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고인돌. 자, 요르단. 일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이 표시가 전부 다 고인돌이에요, 요르단 쪽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료 보시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4,000년 전에 우리하고 이스라엘, 갈릴리, 요르단은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 자료 문화의 흔적이 어느 면에서 보면 이 고인돌로 드러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겁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을 못하는 문화입니다. 왜? 고인돌 하나로서도 전 인류가 하나의 문화의 끈이었다는 걸 드러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메르의 지구라트 문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 있죠, 보면요. 이게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 슈메르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데 이제 이 문화가 이스라엘까지 결국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거. 참 이게 아마 이 강의를 할 때, 준비할 때 이걸,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저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을 건데. 왜냐하면 서양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자료 보시니까 어때요? 고인돌로서도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권. 참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뒤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조철수 박사 아시리아 대학에서 직접 슈메르 언어를 가르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뭘 했습니까? 슈메르 언어하고 한국어는 같은 뿌리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우리말이라고. 형태는 틀리지만 어때요? 우리 문화하고 말이 같고 그들 언어하고 한국 사람들 발음을 비교한 겁니다.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남은 언어가. 6,000년 전에 슈메르 언어들이 썼던 사람들이 뭐에 보면요. 우리 언어를 지금도 글자는 틀린데 우리 언어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언어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뒤에 가보겠습니다. 뒤에. 또 뒤에 가보면 뭐가냐. 그런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보면. 그런 기록이 보면 책자도 등장하고 있고, 뒤에. 그 다음에 슈메르 언어에 보면 뭐 나오냐. 이 머리 있죠? 이거 묶은 거. 이걸 슈메르 언어로 뭐라 부르냐. 상투라 부릅니다. 상두라고. 우리 언어죠. 그 다음에 임금을 뭐라 부르냐. 상감이라 부릅니다. 슈메르 언어의 임금을 상감으로 불러요. 야, 이게 조철수 저 양반이 슈메르 아시리아 대학의 히브리어의 대가인데 왜 저런 발표를 했을까? 저거 잘못 발표하면 엄청나게 공격당할 건데 말이지. 미쳤다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뭐입니까? 학자기 때문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슈메르 언어하고 한국어는 어원이 같다. 자, 어디까지 보면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의 원형 무덤, 어머니들, 아버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한국의 옛날 무덤은 동그라미 아닙니다. 그죠? 원래 요게 무덤이에요, 요게 한국의 원형 무덤이에요. 원래 우리 한국의 원형 무덤은 우물정자. 왜? 북두칠성 문화입니다. 북두칠성 앞에 4개 별이 있죠? 요걸 상징해서 우물을 지을 때 사각형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역사 기록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강계토항도 그래서 뭐냐면, 고구려 사인을 뭘 했습니까? 우물정자를 썼죠? 신라의 첨성대도 위에 꼭대기에 뭘 써놨습니까? 우물을 세워놨죠? 우물정자를 세워놨죠? 요리 나옵니다, 문화가. 이게 전부 다 북두칠성 문화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7,000년 전의 우물인데 어딘지 압니까? 독일의 우물입니다. 7,000년 전에 독일 우물이 우물정자 우물입니다. 자, 그러면 슈메르는 우물정자를 어떻게 썼느냐? 사각형일인데 읽을 때는 우문으로 있습니다. 우문, 슈메르는 우리말로 우물이에요. 글자를 쓸 때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저게 슈메르, 히브리의 원래 원형이 어떻습니까? 그 원형의 문자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죠? 응? 자, 이런 문화가 나옵니다. 이게 슈메르인들이 넘어왔다는 천산입니다. 가면 천지 못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 천산의 전형, 카자산에서 찍은 산입니다. 이 산을 넘어섰대요. 동양 사람들이 넘어와서 슈메르 문화를 만들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넓습니다. 산이. 진짜 말 그대로 뭐 만년설 문화인데. 자. 근데 중국이 이제 이번에 이런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뭔 짓을 했냐면 우리나라 조상들 때요. 싹 다 이번에 중국 조상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진주광씨 조상들 이번에 중국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 진주광씨, 신농씨 전부 다 중국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문화가. 왜냐하면 고조선 이전의 문화, 홍상 문화가 중국 쪽에 발굴되다 보니까 그 문화를 자기들 역사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망시대, 사망의 시대 문화를 전부 다 중국인으로 돌리지 않으면 돼요. 중국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들 태극기를 그리신 태호복기씨, 진주광씨 시조인 심농씨, 그 다음에 어때요? 치우천왕, 붉은 악마 치우천왕 전부 다 이번에 중국의 자기들 조상으로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중국에서. 자,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자, 기념식 하는 거 보이시죠? 상상 초월이죠? 자기들 기념식 하는 거. 너무 조상 뺏어가지고 자기들 조상이라고 기념식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 요거 보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일찍 가신 분들은 이거 안타깝네, 보면요. 아메리카에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9,000년 전의 집신이고 장성입니다. 다 어디서 보던 거예요? 한국에서 보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국이 그대로 아메리카, 멕시코의 고각으로 나옵니다. 자, 문화가 나오고 있고요. 어디까지? 보겠습니다. 온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한국인들, 온돌은 여러분들 세계 사진을 찾아보면 한국인들이 쓰는 남방 문화가 나옵니다. 한국인들만이 이 문화를 만든다고 세계 사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온돌이 어디에? 알래스카에서 나옵니다. 알래스카에서 인디안들이 썼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원래 이게 보면 계곡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온돌이 있습니다. 자, 이 문화가 나오고 있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문화, 온돌 문화, 고시리의 문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팽이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금줄 치는 거 다 나오죠. 자,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윷놀이, 나무가 4개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뭐라 하느냐? 말이라 좋다로 외칩니다. 그래서 돌을 뭐라 부른다? 이 돌을 뭐라 부른다? 인디안들이 말이라 부릅니다. 말. 한국어 똑같죠? 뭐가 나오면 좋다고 외쳐요. 좋다고. 판은 좀 틀리더라도 똑같은 용어예요. 뒤에 가보시면 그들의 헤어스타일 쭉 나오죠. 보면요. 머리 스타일, 여자 모습들. 그 다음에 요거 보시죠.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구슬치기. 이름 뭡니까? 요거 기억나죠? 요거 말타기. 그 다음에 뭡니까? 줄 떼가지고 뛰는 거 있죠? 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는 콩돌죽기입니다. 이 문화가 인디안 문화로 그대로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고, 연지곤지 찍는 문화. 자, 등장해 보겠습니다. 자, 인디안들 언어하고 우리 언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이 있다, 팜약이 있다, 화가는 다 그려, 공놀이는 다 차고, 점쟁이는 다 마치니. 영어 비교해 보시고요. 지금 쓰는 언어는 내 집. 아이를 아시키. 인디안을 용어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어하고 비교한 겁니다, 보면. 자, 이제 저 언어가 저렇게 지금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 있고, 뒤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그네 꽃신 쭉 등장하죠. 꽃신, 남학신, 여자를 가시나 부릅니다. 딸이라 부르든지. 도끼를 토막, 여보시오, 보시오, 이쁘다, 이쁘나.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언어가 지금도 인디안들이 쓰는 용어에 살아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자, 이 문화가 나와 있고요. 자,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러면 이 전파를 도대체 전 세계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낸 것이 최근에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벌써 어때요? 모든 언어는 중국에서 왔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료를. 이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슈메르 언어의 기원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쪽이죠. 슈메르는 백인 문화가 아니라 어디서 왔다? 아시아 쪽에 뭡니까? 바로 바이카로스. 이쪽 지역 언어가 왔다고 언어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왔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자, 이런 문화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중앙아시아에서 다 언어가 전 세계가 퍼졌다고 언어학자들이 벌써 다 발표했어요. 이렇게. 지금 세계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보면 이 문화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배꼽 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던 그 종족들이 남부로 많이 흘러가는데 보면요. 거기에 고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도 생활하는데 그 양반들이 쓰는 언어를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니 페이퍼 놀이놀이 곤지곤지 놀이놀이 카페도 있다고 의사하고 다니까 김치 자, 이거 보겠습니다. 또. 알고 계시나요? 미뚜기까지 갔습니다. 인도 지금 살아있는 남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저런 역사를 알아야만 뭘 여러분들이 풀리냐면 바로 김수로왕 후손들, 김해 김씨들이 뭡니까? 경주 김씨들, 김해 김씨가 뭐냐? 흐왕후가 어떻게 와서 시집 와서 살았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왜? 흐왕후하고 김수로하고 언어가 안 통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통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냥 꺼다는 보리자식은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죠.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을 열 몇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최고잖아요. 보면 금실이. 그러면 속된 말로 언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통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자료 보니까 같은 말 썼겠죠? 같은 말. 말을 통해놓게 이야기하고 살았지. 사랑을 나누고 살았지. 그죠? 그래 지금 뭐냐? 인도 쪽의 남부 지역은 아직도 어때요?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많이 사라졌지만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인도의 상스크리트 문자는 원래 뭐라 나오냐? 범어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라고 발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상호 박사가 아버지를 아버지 똑같이 씁니다. 지금 산스크리트에 이런 용어까지 자료까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하고 비교한 거 보시죠. 우리말하고 지금 고대 타밀하고 날씨를 날, 밤을 밤이라 부릅니다. 날씨를 날씨, 따뜻한, 더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하고 언어 똑같습니다. 저 종족이 어때요? 지금도 인도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까 식민사관에 갇혀가지고 한국인들의 우리 문화는 우리만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고인들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이게 결론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께 컬처 에리어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를 볼 때 뭡니까?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이거는 뭐냐? 전 인류는 옛날에 고대에 떨어져서 분리해가지고 살았던 문화가 아니라 때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뭡니까? 공존했던 하나의 문화권이었다. 그때는 민족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문화로서 하나로 소통했다는 것을 오늘 고인돌 하나만으로 어때요? 전 인류를 통일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옵니다. 그죠? 기가 찹니다. 이게 이 문화를 알면. 근데 이런 역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게 보시면 돼요. 환단국에는 이래 나옵니다. 역사에. 인류 역사는 이렇게 전파되어 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언어학자들이 주장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언어가 저기서부터 나갔다고 한 것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일본이 만든 그 역사의 틀을 넘어서 가지고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는 오늘 보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 역사 하나만 해서 만족하면서 우리 역사는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K 히스토리 안에는 뭐가 있다? 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가 있다. 이 좋은 역사가 있는데 왜 이걸 공부를 안 하고, 그죠? 일본의 식민사관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영원히 살았던 민족처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부 속에서 오늘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몰아치는데 요 다음에 어떤 것이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BTS 이런 거 떠나서 뭐가 소개되면 좋겠습니까? 아까 고인돌 하나만이라도 아마 소개되면 전 세계가 진짜 배꼽을 잡을 겁니다. 왜 한국에 러시아에 전 세계 영국까지 서로 같은 고인들이 쫙 깔려 있느냐? 고인돌은 이런 거 아시죠? 무덤입니다. 무덤은 한번 딱 정해지면 어때요? 100년, 1000년 오래 가는 것은 1000년, 2000년 안 바뀌는 이게 묘장법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는 문화인데 왜 한국에서 쓰는 수천 년 썼던 묘장법이 영국에 가 있고 다 전 세계에 다 가 있느냐? 이스라엘까지 가 있느냐? 아마 오늘 이스라엘 들으신 분들 엄청나게 충격받을 겁니다. 이 국내에서 오늘 이 강의 했다면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이해할 거예요, 보면. 왜?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우리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뭔가 뛰어난 문화하고 속되면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요르단의 문화는 무슨 문화였다? 고인돌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가면 좋겠는데 간다면 어때요? 전 인류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크게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오늘 제가 한 강의는 아마 아무도 말을 못할 겁니다. 넣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BTS라든지 이런 연극 드라마 문화 이후에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면 뭘 소개해야 되느냐? 오늘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고인돌 문화라든지 전 세계 제천 문화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문화, 이 문화를 우리가 소개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도 못 하잖아요. 시도를 못하는 이 문화를 우리 한국이 나서가지고 어때요? 전 세계에 이 문화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전 세계인들이. 진짜 아마 멋진 한류 문화가 더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와 나는 우리 형제였다, 고대에. 이 문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홍익 문화도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 행제 문화, 전 인류가 하나의 행제 문화였다는 거. 이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역사, 한국 역사 오래됐다, 우리끼리 뛰어나다, 이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돼요. 이따가 다 지금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각기 흘러왔는데 다시 한번 듣습니까? 인류 문화를 하나로 묶는 그런 문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10월 2일 행사했던 모습입니다. 약 4,8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시 찾자고 부르짖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역사관이 오늘 강의했던 제 역사관입니다. 이런 걸 왜 한국인들이 나서가지고 전 세계에 소개를 못하냐.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곰과 호랑이를 가지고 말이지, 그게 우리나라 역사인 것처럼 지금도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이번만. 그죠? 그래서 이 역사관을 부르짖는 것이 제 목적이고, 하여튼 지금도 대한사랑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대학원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미주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어때요? 이런 한국인들 정체성,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재밌잖아요, 보면. 그죠? 그리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잖아요. 내가 아메리카에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아메리카도 고대에는 뭐다? 우리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다는 거. 인디안들이, 속된 말로 우리의 먼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인디안이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누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가스가 그거 가니까 우리 그 인디안하고 연결되는 분이 우리 대한사랑 회원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인디안 문화 지역에 딱 일본인들이 가서 자기들 뭐 문화를 만들었답니다. 뭐 이렇게 장소를 인디안들이 다 뜯어버렸대요. 왜?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화고. 그러면서도 어때? 한국인들이 뭐 그리 좋아한답니다. 왜? 우리의 인디안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인디안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언제 지금까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성을 단순한 한반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전 세계에, 아까 김석동 씨가 왜 그 책을 내가 주장했느냐,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의 DNA 본질을 찾으려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다 누비봐야 우리 문화가 옛날에 얼마만큼 전 세계가 소통했는지를 안다는 거. 그리고 이 역사관이 전 세계에 접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 고대 우리 문화, K로드에 있다는 거, 우리 문화의 코드가 돼요. 코드로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전 세계 한인들이 안다는 거 얼마나 또 재미있겠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우리 많이 전파시켜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 바른 역사관 정립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